정성이 가득 담긴 오직 당신을 위한 아침. 김선근의 럭키 세븐. 듣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시간,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안 좋은 목소리를 맞이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너무 쌩쌩하세요. 다 났습니다. 네, 날씨까지 지금 밖에 살짝 흐려졌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나운서님 목소리 덕분에 해가 뜨는 것 같은 이런 신비를 경험합니다. 네, 정말 방송 전으로 너무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최인자님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저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막 게시판이 오시자마자 너무 다 반겨주고 계시고요. 네. 이혜진님은 반 선생님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이쁘시네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역사 이야기 오늘도 기대돼요. 그동안 못 들었던 이야기 다시 듣기로 정주행하고 왔어요. 또 이렇게 정주행을. 그렇죠. 이거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팟캐스트와 너튜브에서는 이 코너를 다시 듣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쁘게 잘 편집했으니까요. 생방도 들으시고 다시 듣기도 들으시면은 지식 2배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것도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일단 다짜고짜 제가 시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요? 네. 자, 이 시는 어느 계절의 저녁을 묘사한 모습인지 우리 아나운서님은 맞춰주시고요. 청취자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시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저녁에 마당을 다시요. 이 여름에는이란 말이 확 튀어나와 버렸어요. 저녁 정답. 답을 말해버렸어요. 어쩜 좋을까요? 1,000원 내고 가세요. 저희 정답 얘기하면 1,000원 내고. 1,000원 내고. 자, 그냥 시원하게 감상하십시오. 자, 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초저녁에도 환한 달빛, 마당 위에는 멍석, 멍석 위에는 환한 달빛, 달빛을 깔고 저녁을 먹는다. 숲속에서는 바람이 잠들고, 마을에서는 지붕이 잠들고, 들에는 잔잔한 달빛, 들에는 봄의 발자국처럼 잔잔한 풀잎들. 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밥그릇 안에까지 가득 차는 달빛. 자, 제가 중략을 하긴 했는데요. 실은 여름에 대한 얘기를 너무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다. 네, 요즘 여름은 사실은 미세먼지, 거기에다가 열대야, 열돔 현상, 거기다 심지어 너무 더워서 유럽에서는 뭐 죽는 사람부터 정말 속출하고 있잖아요. 다 우울한 얘기들 뿐인 것 같은데 또 실은 한편 따지고 보면 사람이 가장 솔직하게 본인을 여러모로 드러낼 수 있는 계절. 여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몸과 마음적으로 다. 그럼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우리한테는 약간 사라진 운치지만 그래도 밤에 어디라도 야외에 테라스가 있는 그게 카페든 식당이든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공원 벤치라도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여름 관련된 속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를 딱 들으니까 저 어릴 때 정말 그 시골 가가지고 할아버지 댁에서 평상에 가족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박 먹던 기억도 나고요. 좋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름은 덥잖아요. 이걸 짚은 속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전 이 속담을 처음 딱 듣는 순간 와, 우리 조상님들 정말 비유력, 표현력, 상상력 어찌나 뛰어나신지 단체로 신춘문예 상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나운서님도 센스가 넘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아나운서님의 창의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죠. 큰일 났네요. 자, 삼복 기간에는 더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몸의 기운이 쉽게 약해지고요. 따라서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의미하는 속담.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이것도 무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입술에 붙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입술에 붙어 있는 건 항상 사랑? 사랑. 자,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전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은한 단맛이 나서 먹어도 질리질 않죠. 그 덕분에 제가 일이 된 것이옵니다. 아밀라제와 만나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밥알. 맞습니다. 밥이겠네요, 밥. 바로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너무 와닿는다. 그렇죠. 정말 삼복지간에는 저도 실은 오늘 아까 우리 청취자분께서 옷 예뻐요 이러셨는데 안 예뻐요. 이게 린넨, 마소제인데 펑퍼짐하거든요. 바람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어머나. 꽉 끼는 옷을 입으니까요. 삼복지간에는 옷 솔기도 무겁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센스 있으십니다. 역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또 맥락이. 자, 5, 6월 손님은 이것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5, 6월에
내 입에 붙은 밥알도 귀찮아 죽겠는데 예. 손님이 오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손님을 어쨌든 대접은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나는 움직여야 되고 네. 움직이면 땀나고 손님이 오면 상 차리고 대접할 일 어우. 아주 까마득하다. 너무 무서워. 이런 뜻이거든요. 에어컨 있어도 싫은데. 네. 자, 그렇다면 무섭다 앞에 들어갈 이 동물은 꽃감보다는 덜 무서운 아하, 동물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타이거. 맞습니다. 이제 봤던 우리 아나운서님 과학도 잘해, 아밀라제, 영어도 잘해, 타이거. 역시. 네, 천재소녀. 다재다능하다. 네. 자, 오니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재밌네요. 네, 근데 정말 사실은 참 이렇게 가슴에 뼈 때리듯이 탁 와닿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문장보다 훨씬 더 비유적이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아주 일이 바쁜 농번기 혹은 한여름에는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조금은 결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왕이면은 좀 밖에서 만나시거나 네.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덥다는 말보다 확실히 강력한 것 같고요. 네. 무더위에 관한 또 다른 속담 또 있어요? 있습니다. 또 있군요. 자, 있는데요. 얼마나 더웠으면 계속 네. 나올까요? 이 말은요. 사실은 전 들으면서 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숫공 보고 놀란다의 여름 버전입니다. 아하. 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 사실 전혀 다른 건데 그렇죠. 내가 느낄 때만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이 뜨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잖아요. 자, 이 속담이 바로 그렇습니다. 더위 먹은 소, 이것만 보아도 헐떡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소가 더위를 먹은 거예요. 예. 왜 먹었을까요? 농사 짓느라고 먹었겠죠. 그렇게 일하느라고. 자, 그럼 우리 소는 어디에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밭에서? 그렇죠. 논에서? 정말 그늘 한 점 없는 논밭에서 땡볕에서. 농사를 바로 그겁니다. 예. 땡볕에서. 네. 그러니까 더위 먹은 소는 누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아, 하늘에 있는 해. 이것이었겠죠. 네. 해죠, 해. 그런데 밤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게 아하, 하늘에 떠 있는 거죠. 네. 뭘까요? 달. 맞습니다. 딩동댕. 더위 먹은 소, 달만 보아도 헐떡인다. 말이 정말 콱 와닿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과 뭐 비슷한 말들 서양에도 있다고 합니다. 서양이요? 뜨거운 물에 데인 고양이는 찬물만 보아도 두려워한다. 아.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느낌. 결국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덥고 저기도 덥다. 네, 그렇죠. 여름 더위가 정말 그냥 속담만 3개 들었는데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여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이라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지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요건 그냥 알려드릴게요. 다행이네요. 네. 바로 7월 송아지라는 네. 속담입니다. 7월 송아지는요. 7월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정말 힘든 농사일은 다 끝난 거죠.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모내기도 다 끝난 거고 이제는 비가 적당히 와주고 가을 햇볕이 적당히 쬐어주면 잘할 일만 그리고 추수할 일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7월이 되면 이제 할 일은 뭐 거의 없고 네.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풀밭에 풀은 엄청나게 자라났고 아하. 그래서 그 푸른 풀들을 뜯어먹고 송아지가 예. 번지르르하게 윤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편안하군요. 네. 네. 그래서 7월 송아지는요. 팔자 늘어졌구나. 너 참 편하구나. 아. 너 정말 좋아 보여. 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혹시 어떤 사람 만났는데 평소보다 너무 안색이 좋아요. 네. 너 참 7월 송아지 같구나.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아들으면 이 방송 들으신 분입니다. 예. 네. 7월 송아지가 거라 그러는데 화내는 거 아닐까요? 뭐라고? 뭐? 네. 그렇다면 비슷한 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예. 네. 5, 6월 배는 양반이요. 동지섣달에는 뱃놈이다라는 네. 속담이 있습니다. 자, 5, 6월 배는요. 말 그대로 이제 뱃사공이 여름에는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강을 훑고 놀이만 다니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양반이 뱃놀이 타듯 하다. 여름에는 배가 사실 시원하게 해주고 놀이의 대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겨울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의 겨울이잖아요. 네. 그땐 너무나 추워서 강이 얼었었죠. 그럼 거기에서 배를 저어가려면 나의 힘만으로 얼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그래서 5, 6월 뱃사공은 양반이고 겨울의 뱃사공은 뱃놈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네. 결국 여름은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좋은 일, 즐길 일 많은 계절이기도 한 거죠. 네, 여름 속담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여름이 어떤 계절인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속담들 노래 한 곡 듣고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의 여름 안에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김선근의 럭키세븐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여름 속담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 맨 처음에 네. 여름에는 그 마당에서 그거 밥 먹는 거 네. 그거 예. 그 누가 지으신 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계셔가지고 네. 누구세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짓는 시인분은
오래오래 사시면 참 좋을 텐데 예. 이분은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자, 오규원님의 네네. 여름에는 저녁을 이라는 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이 시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요. 예.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한 편 더 읊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굉장히 시적인 분위기로 네.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름이 정말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고 네. 네, 여러 가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또 여름에 또 아무것도 안 하면은 다음 계절 맞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이거 관련된 속담은 없나요? 있지요. 있지요. 예, 개미와 배짱이 우화도 있는 마당에 뭔들 그러니까요. 없겠사오니. 예. 자,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아, 너무 무서운 말이죠. 네. 굽는다. 너무 무섭다. 예, 한마디 굽는다.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서 농번기에는 하루라도 놀면 그만큼 농사에 피해가 있다. 훗날을 위해 바쁠 때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이래야죠.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리고 비슷한 말 중에 이 메뚜기도 여름이 한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네. 결국은 우리 이제 흔히 요즘에는 좀 이 말을 약간 안 좋은 말 혹은 안 좋은 뜻이 아닌데 이렇게 쓰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러니까요. 이게 꼭 그렇게 상업적인 뜻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했고 그것이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서 기치를 올려라.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네. 여름에 먹자고 얼음뜨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음은 여름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운데? 네. 자, 그런데 네. 지금은 이게 사실 냉장고도 있고 네. 심지어 즉석에서 얼려주는 정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겠죠. 그럼 이 얼음 언제적에 뜬 얼음일까요? 네. 겨울에 얼었을 겨울에 때. 강이 꽁꽁 얼게 되면 이 일만 전문으로 하는 요역직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들 정말 이 당시에는 털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얼음 뜨는 일을 하려면 어땠을까요? 온몸은 동상으로 썩어가기도 어머나. 하고요. 때로는 이 일을 하다가 얼음이 깨져 죽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빠지면 못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얼음을 보관하는 일도 사실은 큰일이었겠죠. 서빙고. 네, 그래서 결국 동빙고. 맞습니다. 이 빙고가 실은요 예. 4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에 먹자고 얼음을 뜬다라는 말은 앞으로 큰 일을 쓰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는 뜻이니까 여름은 겨울을 위한 준비, 또 겨울에는 여름을 위한 준비.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도 해야 한다. 네. 이런 뜻인 거죠. 저는 여름에 먹자고 얼음뜨기가 얼음을 여름에 뜨면 녹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요? 아니었군요. 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요. 네. 근데 또 여름 하면은 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비에 관련된 속담도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아름답죠. 자, 장맛비는 초록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주면 예. 안 예쁘겠죠. 그런데 장맛비는 초록비다. 비슷한 말로는 5, 6월 장마에는 돌도 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주는 비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맛비에는 곡식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여름비는 잠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름에 비가 와요. 너무너무 무더워요. 이제 네. 모내기도 다 끝냈고 어느 정도 농번기는 네. 지나갔고 그리고 비가 오니까 어차피 밖에 나가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날 뭐 하면 가장 좋으시던가요? 이게 이 말이 맞는 말이네요. 네. 네, 자면 그쵸. 조용히 사실 자는 게 최고죠. 김성근의 럭키세븐 틀어놓고 예. 한쪽에서는 이렇게 김치 넣어서 전이라도 좀 부치고 그리고 이제 방바닥에 시원한 대자리 깔고 네. 그렇게 누워서 죽부인을 끌어안고 만약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시원하겠죠? 세상에 너무 행복하다. 네, 그래서 여름비는 잠비다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말. 행복해요, 지금.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네요, 정말. 진짜요? 네. 갑자기 너무 지금 감정이 이입됐어요. 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으신 김에 그럼 네. 비랑 관련된 거 그냥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또 있어요. 네. 예. 초복의 소낙비는 고방의 구슬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초복의 소낙비는 예. 고방에, 그러니까 창고 속에 내가 꽁꽁 숨겨둔 구슬보다 낫다. 고방이 무슨 창고군요. 뜻일까요? 네. 무슨 뜻이죠? 자, 초복은 초복에는 덥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더울 때 내리는 소낙비야말로 너무 귀하고 당장 나의 아쉬움을 해결해 주잖아요. 시원하게. 네. 그런데 사실 창고 속에 가득가득 넣어둔 구슬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네. 아직 꿰지 않았으므로 나에게 그닥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닌 거죠. 결국 창고 안에 넣어둔 그 어떤 보물보다도 초복에 이 더위를 식혀주는 비야말로 나에게는 생명 같은 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조상님들이 이 속담을 통해서 앞서서 제가 신춘문예 뭐 상 다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이 생활의 지혜가 녹아있고 그리고 또 겹겹이 여러 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삶이 묻어있는지 이 속담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되게 궁금해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그쵸. 아따 그 김씨 있잖아요. 그냥 초복의 소낙비는 고방의 구서보다 좋다는 게 예. 누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앞에서 아따 그것이 아니라 이 고방에 있는 그 다이아반지보다 낫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서로 주머니 받건이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지. 근데 저는 김성근 아나운서님이 그런 부분을 캐치해내시는 게 너무 사실은 정말 제자라면 너는 어찌리 영특한 것이냐. 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겸손함까지. 누군가가 이 말을 처음 했겠구나. 예. 사실 이 생각을 하는 것부터 역사에 대한 호기심, 관심의 시작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도대체 이 동물의 창자를 뒤집어서 그 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순대로 먹자고 했을까? 실은 늘 궁금하거든요. 네. 이런 호기심, 이 궁금증, 이걸 해결하려는 과정이 결국 역사의 발달 과정입니다. 네. 저는 아이 똑똑해라.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그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네. 어떻게 개모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근데 여름 속담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네. 더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자, 올여름에 무더위나 장마로 인한 큰 피해만 없다면 제발. 네, 사실 여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큰 피해 없이 올 여름에 아름다운 추억만 많이 남기시라고요. 자, 수미상관입니다. 네. 시작할 때 시로했으니 끝도 시로 내보겠사옵니다. 네, 심니다 씨. 자, 이분은 정호승 시인님이신데요. 현재 생존해 계시니까 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다면 이 시의 제목은 여름밤입니다. 썸머 나잇. 네. 네. 들깻잎에 초승달을 싸서 어머님께 드린다. 어머니는 맛있다고 자꾸 잡수신다. 내일 밤엔 상추잎에 별을 싸서 드려야지. 이런 말입니다. 네, 사실 마당에 나와서 운치를 즐기며 저녁을 먹을 수 있었기에 어찌 보면 이 달도 이 별도 보였던 거겠죠. 네. 그 여름날 달과 별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걸 상추에 깻잎에 그래서 어머니 입안에 넣어드리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달도 뜨고 별도 뜨는 거잖아요. 말이 너무 아름답죠.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예뻐요. 네, 저는 우리 자체가, 청취자님들께 제가 일일이 쌈을 싸서 넣어드릴 수는 없으나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하늘의 달도 별도 오늘만큼은 꼭 청취자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 이제 상추 위에 깻잎을 얹어서 별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네. 싸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자, 반주원 선생님, 네,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속담 얘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